했는데 그 추진한 데가 주로 어디? 상하수도 관계적 원인자 부담을 부과한 사항이 약 9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기타 그 읍면별로 사업소별로 그 집행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 그 공범위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업소가 3개 사업소인가요? 건설, 교통, 건설교통, 상하수도, 한미. 사업, 네. 예. 그것만 잡아도 거기만 설계내역서 좀 제대로 챙겨보면은 2억 900 이상이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 한 20억 이상을 나올 건데. 우리 기술직, 감사과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 어제도 제가 그 지적했는데, 이런 부족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현재 몇 명 보충됐어요? 전에? 이제 7월 인사에 좀 뭐 반영되고 기대를 해보겠고요. 아니 7월 인사 얘기하지 말고 의원님 지적한 이후에 그 인사 그 요인이 없어서 인사 요인이 왜 없어요? 인사를 해도 몇 번을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뭐 어디로 보내달라 어디로 빼달라 뭐 배를 척탁이 다 들어오는데 왜 인사가 없어? 대개적 정기 인사가 1월 인사가 있고 7월 인사가 있거든요. 그 나머지 거는 뭐 벌써 거의 1년이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감사 때 지적한 내용 아니에요? 물론 뭐 네? 저번 상반기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총무과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너는 지져라 우리 그냥 복지부동으로 있겠다 이 뜻 아니에요? 7월 인사에 반영되도록 평택 시가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는 게 엄청난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아니 그래 기술직 공무원이 그거를 다 내역서서부터 모든 걸 다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데 겨우 1년이 지난 1년 먼저 감사 때 이후에 앞으로 감사가 몇 월 달에 있죠? 11월 달에 있나? 10월 달에 있나? 무슨 감사? 우리 행정사무관 11월 달에. 11월 달에 있으면 앞으로 3개월, 한 9개월, 8개월이 지났는데 그래 2억 900만 원 뺏기 추징을 안 시켰다. 더군다나 원인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뭐 대부분 차지하고 뭐 읍면동에 있는 것만 했다 하면 나머지는 감사과는 거의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거기 건설교통사업소에 9,500, 건설교통사업소에 9,500 감사인 내용은 뭐예요? 아니 감사를 하셨다며. 그럼 감사 과장님이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회수 금액이 이제 1,300이고 아니 가격이 이제 8,200인데요. 아니 건설사업소 네. 예? 건설사업소에 회수 금액이 9,000 얼마요? 얘기해봐요. 물론 회장님 얘기해봐요. 건설교통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1,300만 원이고요. 시설공사 환경보정비 정산소홀이 900만 원이 됐고요. 시설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 정산소홀이 426만 7천 원. 이게 행정적인 미습만 지금 추진을 한 거네? 시설공사 설계 변경 미행 8,200. 8,200이? 네. 8,000이 건설사업소에서 8개월 동안에 감사한 게 8,200개 추진 개수가 안 됐어요? 안 되네. 그 별도의 그 시설공사 그 계약은 이제 감사 시설감사팀에서 또 5쪽에 나와 있는 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1억 이상은 금년도 하반기에 바로 실시합니다. 아이 뭔 소리라는 거예요? 요건 자체 그러면 감사과에서 8개월 동안에 한 거는 읍면동하고 건설 사업소의 행정적인 거, 또 상하수도 사업소의 행정적인 거, 그런 것만 했다. 이번에는 제가 대형 사업장에 대한 내역서 검토라든지 현장 점검 이런 거는 안 하시고 또 8개월 동안 놓으셨네 그냥. 그러니까는 기술 공무원이 없으니까는
일손이 딸리는 거 아니에요? 딸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지금? 기술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드린 거는 이제 감사팀에서 하는 이제 자치감사에서 실시하는 거 있고요. 의원님께서 우리시는 그 대형 사업이라든가 그 시설 파트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제 아니 그 시간이 하는 지금 작년 감사 이후에 8개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 언제 시간을 둬 언제? 7월달에 이렇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종합감사 때 아니 몇 명이요? 몇 명?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서 뭐 어떻게 봐요? 어떻게? 평소에 이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하는 건 별도로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감사 주기가 있어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읍면동도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 다음에 건설교통사업소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이 전의원이 봤을 때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건축가에서 추진한 건 얼마나 돼요? 건축가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감사의 대상이지. 감사는 예외?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청감사는 저희는 이제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7월 15일서부터 1월 30일까지 특정 감사를 해요. 1억 이상에 대해서 8월 15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15일간? 네. 15일간 전반적으로 보세요. 건설에 대한 예? 사업, 대역서 한 건 보려면은 예? 제대로 그거 까보려면 그거 보통 100억짜리 하나 보려면은 15일 이상 걸려요. 자체 감사해 무슨 뭐 감사를 갖다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해요? 의원님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저희가 기술감사팀에서 한 거는 또 뒤에 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가 있지 뒤에? 그 왼쪽에 있어요. 계약심사하고 오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쪽에 그 건수하고 그 감사는 실적하고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저 추진 금액이 얼마예요? 거기 15억이 나와 있습니다. 15억 5,700만 원. 15억 5,700만 원이 예. 예. 물론 뭐 이 15억 5,700만 원 정도 금액이 큰 문제가 없이 문제 없이 잘 갔다 했지만은 본의원이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가보면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과대서리게. 예? 그럼 뭐 잡아내셔야지. 네,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예산 줄이는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먼저 번에도 의원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의원님께서 저번에 그 송탄출산소 관할 15건, 그 다음에 안중출장소 관할 뭐 3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스크린 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송출 안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셔야지. 전반적으로 이제 의원님 지적사항 봐주기 싫어 봐주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뭘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계속 그래서 본의원이 먼저 그랬잖아요. 감사가 없애고 저 용역을 주는 게 낫다고. 기술직 공무원도 4명 가지고 뭐를 해요? 에?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평택시 예산이. 평택시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1조 정도 되는 거라. 1조 정도 되는 게 아니죠. 1조 2천억이요. 2천억을 어디다 빼겠지. 보기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1조는 아니 감사과장님께서 여기 잘 모를 수도 있지 뭐. 1조 정도는 넘는 건 되는데요. 2천만 원 정도는 제가 몰랐습니다. 2천을 줄줄 세는 거네. 아니 4명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4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께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그랬잖아요. 총무국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더 기술직 공무원을 더 보충을 받아서 이걸 제대로 감사를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이제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저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대로요? 네. 제가 이제 보충 질문 할게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기술직이 부족해서 제대로 감사가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근데 앞으로 그걸 뭐 이제 조치해보겠다 그랬잖아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담당관실이 공무원들한테는 그냥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른다 이런 이제 이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센 감사 담당관실이 시장이나 이 총무국에는 맥을 못 추는 것 같아. 아니 다 똑같이 좀 힘을 써야지 왜 거기는 맥을 못 추고. 이게 의회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타당성이 없으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의회에서 주장이 이건 맞지 않다고 얘기하든지 뭐 맞다고 하면서 그걸 전혀 반영 안 하는 건 뭐예요? 그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피감사 받는 사람들이 이거 맞습니다 했는데 안 고치지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서 왜 개선 안 하냐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맥을 못 추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감사관도 그렇고 다 지금도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한번 해보겠다. 뭘 했는데? 아니 우리 저 감사관이 이 감사관실에 뭐 북박이로 뭐 정년퇴직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문제가 이제 그렇다면은 뭔가 뭐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긴 했어요. 뭐 서면상으로 오가한 거는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간부회의 때 뭐 제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총무과하고 뭐 공식적으로 뭐 회의를 통해서 얘기했다든지 뭐 서류로 왔다 갔다 했든지. 근데 서류는 왔다 갔다 안 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요?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 이런 얘기 있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해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최소한 나 전에 그 답변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최소한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돼서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됐으면 그걸 진지하게 얘기하지 지나가는 말로 하면 그걸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의회에서 얘기한 게 그걸 가볍게 보였어요?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걸 얘기를 제대로 안 했으면은 가볍게 생각한 거지 뭐예요? 최소한 총무과에다가 공식적으로 협조를 구하든지 뭐 공식적인 얘기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걸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산이지만 의회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전혀 뭐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너들 정말 떠들지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해줄게요 또. 여기 의원님들께서 감사가요. 감사가 네. 공무원들한테만 쥐잡듯이 잡는 게 감사가 능사가 아니고 감사는 객관적으로 정말 자기들보다도 이 좀 강하다고 하는 데 가서 더 강한 소리를 해봐요 한번. 아 왜 저 애매한 사람들만 그냥 쥐잡듯이 잡으면서 왜 그걸 못해? 관찰되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관찰할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직관리부서 총무과하고 이제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가 하는데 그 권한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랑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얘기를 하면 되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번 안 했으면 안 되고 감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조직 감사를 안 하고 하니까요. 지나가는 말로 하면 그게 해결되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몇 번 얘기했어요. 내일 내 총무국이 내일 여기 업무 보고요. 제대로 해결한 거예요?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뭐 인사 담당자하고도 저 담당 계장하고도 했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CR도 안 믿기나요? 이제 전체적인 정원 관리, 조직 관리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시키겠습니다. 내일 총무국 업무보고회 할 때 우리 저 임 의원하고 저하고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게요. 도대체 그 총무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귀를 막고 있는 거는 뭐냐고 할게요. 아니 그런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구두로 얘기해가지고 그걸 했다고 얘기하는 정도라면 저는 감사 담당관실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각 부서가 이제 결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총무 파트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 관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이 혈세가 줄줄줄줄줄 새는 거를 갖다가 결혼 문제 그런 일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방치를 해둔다? 그건 담당관으로서 그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우리 저기 담당관님 재산이 줄줄줄줄 새면 그냥 내비둬요? 내비두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이거 어디 한 거 저한테 목록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아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적사례 예방을 위한 사례집 제작 250부를 이거를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년도 2월 달에 250부를 만들어서 대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한 것씩 주셨나? 의원님들께는 못 드렸고요. 부서마다 이제 2권씩은 드렸습니다. 부서마다 2권. 좀 남는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예, 알았어요. 다음 걸 보인다고 달라네요. 이거 감사를 지적하고 이런 걸 갖다가 사례집 이런 걸 갖다가 좀 의원님들한테 좀 한 번씩 주면은 좀 우리도 좀 참고해도 좋잖아요. 왜 이거 보고 좀 우리가 더 저될까봐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참고를 할게요. 좀 주세요. 의식은 하겠지만 뭐 일부러 고의성으로 안 드린 건 아니고요.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데 김치. 골재 처리장 감사에도 6월 중에는 도일포수 원정이라는데 도일포는 어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식회사 화신개발이라고 저 하는 건데 여기 뭐 민원이 들어 3,400평방미터를 불법적으로 추가적으로 불법 훼손시켰습니다. 어디 산지적인, 예. 산지. 그래서 뭐 말이 이제 산지인데 저 만만한 산이 그래서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 근데 포수 원정리는 어디가 오는 거예요? 꽃은 뭐 원정이 화력발전소? 뭐 약간 최강 산업인데 그 화력발전소 아니에요? 소부화력. 그 남양호 방조제 그 별도로다가 매립해갖고 현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그 소부화력에서 나오는 저기 속재 가지고 그 속재 싼거 파세는 거 그 얘기는 맞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거기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 포수 원정리까지 왜 써요? 예, 특정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위치 써는 겁니다. 네, 위치 써는 겁니다. 향후 계약심사 이행 지도 점검 특정 감사 사업비 1억 이상 시설 공사를 뭐 저기 7월 달 하고 12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네. 향후 계획이요. 네네. 이게 아까 그 얘기? 네. 네. 할 겁니다. 7월 달하고 11월 달 중에 그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때 이제 자료를 전부 받아서 또 전부 우리가 보면은 관급자재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누구나 보면 이 관급자재가 굉장히 큰 걸로 보여요. 그러나 이 관급자재에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좀 번호에는 많다고 좀 생각을 해요. 또 시대에 뒤떨어진 걸 갖다가 꼭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스펙에 넣어가지고 그걸 조달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걸 씀으로써 좀 우리 평택시의 어떤 시설물 설치라든지 또 CCTV 이런 게 문제가 좀 많이 돌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고 좀 가달라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당직실 비상 조직 연락망 이거는 감사과에서 발화랍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 누굴 찾을래도 전화번호가 다 틀려. 틀린 게 아니고 옛날 거 그대로 나와가지고 조직 이걸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밤에. 전달 조치하겠습니다. 그 감사 좀 한번 저기 해주라고. 밤에는 저 총무과는 아니고요. 저 당직실에서 했고요. 당직실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네. 아무개 무슨 과 누구를 좀 저기 나 누군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하면은 그 전화번호가 옛날 오래된 거라서 네. 이게 지금은 011에서 010으로 많이들 바뀌었잖아요.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직정부위가 안 되더라고. 응? 그 다음에 음주운전은 우리 평택시 공무원이 몇 명이나 걸려 있어? 저 사법 처리됐어요? 작년하고 올해. 이제 2011년도에는 13건, 2011년도 13건, 금년도 저 2건, 그래서 계류적인 거 2건에서 2012년도에 13건? 예. 그 다음에 2013년도에. 2013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해? 지금 저 신분을 속여서
예를 들어서 0.05까지는 견책이고 0.01까지 이상은 감봉이고 그런데 여기서 감봉대상은 음주를 했을 경우에 이제 신분을 은폐했어요. 물론 말은 쉽지만 경찰관 앞에서 신분을 한 게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 가중 처분해서 중징계, 정직 이상 그렇게 올라가서 감봉 먹을 수도 있고. 면허 취소가 물론 따로 아니 예. 수치가 0. 몇이죠? 감봉 이상 되면 면허 취소가 따릅니다. 아니 그게 0.1, 0.01. 0.01. 예.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걸리면 어찌 되는 거야? 의원님들도 의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빠치 떼야지. 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사 담당관이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빠치 떼는 거예요. 빠져드는 게 아니라 윤리위원회 해부시키는 거예요. 아니 똑같아. 공무원법. 공무원법. 윤리위원회 해부돼.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의원님. 자체 윤리위원회 해부돼. 우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지. 사소연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의원님들 찾지 않으면 다시 시장실 더 적은 분은 인터넷으로 단 막양 좋지 못한 글까지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시에서 감사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걸 좀 정리를 좀 할 필요성이 본의원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감사과 내에다가 민원 해결 창구를 만드는 게 좀 낫지 않나 난 그리 생각을 해요. 왜냐 감사과에는 여러 기술직도 있고 민원 인허가 이런 다 직종들이 다양하게 감사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민원이 오면은 그분의 생각하는 그 맞춤을 감사과에서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로 가라. 예? 직접 전화를 해준다든지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좀 그거를 좀 난 감사과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솔직히 솔직한 얘기를 바람이요. 거기다가 감사과는 가보니까는 조용하고 또 그렇게 민원이 벌벌 끓는 것도 없고 늘 가보면 조용하더라고. 서술이 퍼른 과라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원 창고를 그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예? 이렇게 와서 민원을 상담 인허가 관계라든지 인허가 관계가 해주는 계약 관계라든지 예? 또 군사 부분이라든지 이걸 좀 해서 나는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감사관에다가 그런 민원 창고를 하나 설치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민원조사팀이 좀 있고요. 우리가 2,993건 중에서 세월 전자로 하는 게 한 2,600건이 됩니다. 네, 지금 당장 감사과에서 감사과에 요구한 게 111건입니다. 이 중에는 그 부당하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보고 압력을 가해서 해달라는 것도 있고 하소해내는 것도 있고 중재달라는 것도 있고 사유권 재산에 찾아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상 우리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민원조사팀에 항상 그 민원이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은 시청에 와가지고 어디 갈지를 모르고 여기 가고 오면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갈팡질팡한 게 많아요. 네. 응?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의원들한테 찾아오고 응? 또 시장실로 가고 이러는데 감사과에다가 민원 문제 있는 거를 좀 창고를 갖다가 딱 못을 박아놓으면은 주민들이 우리 평택시 민원은 감사과에서 처리를 해주는구나 이러면은 감사과로 찾아갈 수 있게. 그럼 감사과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생각에 감사기관에서 안 된다는데 더 이상 이의를 제기 않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이런저런 데다가 생기다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백이 없어서 안 되니 힘이 없어서 안 되니 해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동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한번 감사과에서 좀 귀찮더라도 인원을 좀 증언을 해가지고라도 그 감사관에다가 민원 처리 부서를 좀 하나 좀
그런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담당관께서는 귀찮으시면서 좀 안 하시려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요 그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지 두 않나. 분 의원님께서 우리 인원 충원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 질책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결혼이 이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응? 결혼이 생겼는데도 안 챙겨주신 거에 우리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뭔 고민을 해? 뭔 결혼이 좀 고민? 상당히 우리가 내가 물어봤어요. 감사과에서 저 인원 요청 들어오자 달라고 하는 게 있냐고. 네. 예. 그랬더니 지금 인원 나오면은 주려고 협의 중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적극적이지 않는데요. 아, 내일 불러다 그러면 삼지대면 해요. 감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어디 돌아가셨나 아이 소리가. 쌍정부 보조금 집행 발표 실태 등 4개 분야라고 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 복지 뭐 이런 저 시설에 그 보조금이 횡령이 있어는 있던 거 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 시설 감사를 보조금 주는 운영 실태를 얼마큼 잘 실시하고 계신지. 또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그 지적해 주신 대로 네.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사각이 예상되지 않겠나. 그래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제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다행히 우리 시도 뭐 경미한 사항은 뭐 일부 있었지만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잘못된 사례는 감사원에서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우리 시에서 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6쪽에 자체 외부 청렴도 조사 실시 이거는 시 자체에서 하는 얘기는 있죠? 네, 우리가 작년 2년 연속 우수기만 했다가 작년도에 좀 약간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그거를 예, 하원권에 있었던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뭐 금품지수가 많고 그러면 감점 요인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렴도를 잘 받아야 조직원들도 자긍심도 있고 시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그 청렴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그럼 자체적으로 하고 예. 조에서 이제 그걸 다시 또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해서 내부는 73.5%, 인허가 과정, 공사, 계약, 개발행위 등등해서 민원 처리한 사람도 무작위로다가 전화 설문해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쎄요. 예. 그래서 그냥 어떤 조사받고 위한 그런 교육보다 내실 있게 예, 내실 있게. 청렴도 직원들의 좋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고요. 예. 또 향후 계획에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시장님 서한 발송을 9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예. 뭐 주로 어떤 내용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뭐 내용은 아직 특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항목 자체가 행동의 뭐 투명성, 만족도, 뭐 부패인식 제거 등등해서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절히 해서 메일에 한계가 있으니까 전달메일로 해서 최소 압축해서 우리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메일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 돼. 이상입니다. 고정윤님 질의해 주시고요. 여기 12일 쪽에 보면요. 공직기강원님 및 청렴 평생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 실정에 보면 그 근무 분위기 조성 및 공직기강 감찰 실시를 수시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년 2014년도는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또 선거직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좀 술렁대는 분위기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어떤 유착행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갖고 있나요? 우리가 당장은 하반기
이제 휴가철 맞이해서 하고요. 어떤 식으로 휴가철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휴가철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이제 공무감찰에서 뭐 이 무단지석하는 행위, 금품수수행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무에 관련된 사항을 뭐 성실의 의무, 친절의 의무, 뭐 충병의 의무 등등 해서 그거를 위반하는 행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차단시킬 계획으로. 지금 이제 가상안에서 하려면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개 팀이 있는데요. 저 본청관할, 청춘관할, 안수관할 해서 항상 예방 활동도 중요합니다. 우리 감사과 직원들만 나타나도 그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 근거, 뭐 출장을 달고 사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근무 시간에 뭐 다른 뭐 인터넷 행위라든가 뭐 한다든가, 그다음에 중식 시간을 잘 지키는 건가, 복장은 잘해놔,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복무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이렇게 감독을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체 내에 그 내부 고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을 좀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이 필요치 않나.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공직자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몰랐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여기에 이렇게 와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공직자들은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인들보다 더 심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 평택 씨만큼이라도 좀 청렴하게 공직자다운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확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저기를 만들어서 뭐 청년 의식 확산을 위한 뭐 시장님의 성한문 발송 이런 거는 하나의 형식적에 불과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고발 시스템 이거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왜 좋은 제안을 감사에 받겠고요. 그 힘없는 사람들의 어떤 약자들의 어떤 피해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가 평택시가 좀 더 나은 발전된 그런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선거 분위기를 우리가 다니면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좀 청렴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공직자는 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의무사항인데 지금 말처럼 좀 실행은 안 되고 있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 고발 시스템을 좀 더 알려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창구를 만드실 거예요? 기존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 어디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감사 담당관은 제가 행동 책임관이고 출장소에 총무과장들. 근데 과장님은 하지만 어느 창구, 어느 공간을 뭐 민원실, 대기실이다 어디 편안한 공간에 CCTV 같은 거 달지 말고 언제든지 이거를 꼭 선거 관련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됐든 어떤 불만의 소리든 시민까지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창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게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과 함께 이런 게 이루어짐으로써 더 이렇게 시장을 하고 박스 같은 거 만들어 거기 인력이 따르고 장소가 이거는 인력이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걸 해야죠. 요새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근데 여러 가지 인터넷을 방안 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군지 이게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공지는 절대 안 합니다. 올리지 않아요. 근데 내부 고발자 하면 무기명이라면은 우리가 실효성 있을 때 폐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뭐 한 사람이 저기를 했다고 무턱대고 그거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다 보면 그리고 어떤 고발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잖아. 바로 그 고발자가 들어왔다고 어떤 법적으로 저기를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보고는 되지만 무기명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처벌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좀 어렵고요. 한번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선거 때만큼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이 되겠습니다. 일상이면 더 좋고.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그 감사 내부 자체 규칙에 그 서면이나 뭐 인터넷, 뭐 구두, 전화 이런 거에서
저희 감사 부서로 뭐 무기명주였고 기명주였고해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은 국법수사 같은 경우는 응당에 살해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있거든요. 내부에서 고발하는 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이 되어야지 그래도 그나마 용기 있는 사람들을 넣을 수 있는 거고 또 고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우세요? 이게 딱 무기명으로 간다라고 하면 의외성이 있어서. 아니, 나 거기 법적으로 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실적으로 채팅해 보면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실수 수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통상 그 사업소 같은 데는 5일, 출장소는 7일, 읍면은 뭐 4일, 동은 3일 했는데요. 마지막 날 감사가 이제 종료된 시점에서 그 안에 이제 그 본 감사뿐만 아니고 감사 사례집에 나온 것까지도 포함해서 심도 있게 그 반복 지적되는 사례 중심으로 해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이걸 감사하고 끝날 적에 정확적으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사례는 반복돼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반드시 공직자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니 그거 이제 감사하고 나서 뭐 마지막에 평가 겸기 한건 좋은데 이거 평상시에도 아니 내가 좋은 거다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그런 다니면서 찾아가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사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거 시키는 건가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좋은 감사드리고요. 이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민원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시작 전 후에는 이 젊은 친구들이 또 선호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런 심도 있게 그런 취지로다가 실시했습니다. 그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서 평상시 수시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안을 강조하겠습니다. 그 안에 평택시 감사 결과 심의회라고 이게 심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명칭상은 뭐 심도 있는 명칭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실은 그 중점 자체 감사는 이제 감사팀에서 운영을 했는데 감사팀 내에 개장급으로 구성된 그 자체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 내에 개정법 들어가지고. 근데 그 뒤에 5줄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약 심사 정착 번호 건전제전 도모한다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 이번에 전반기 때는 이게 없다가 후반기에 추진 전략 목표로 되게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본데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보니까 123건에 한 15억 정도 이렇게 크네요 계약 심사가. 예. 좀 그런 주로 내용 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기술직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이제 맞물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술직들이 계약 심사라 하면은 그 공사 2억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등등해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반드시 심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실적은 15억이고. 매년 한 50억씩 정도 절감하는 실적이 되는데요. 주요 내용으로 봐서는 품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품새 기준이죠, 기준점. 그거 적용했느냐. 그다음에 물가정부지. 이게 이제 수시로 변하는 물가정부를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면 적용 못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령산수를 잘못 써서 부풀려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공정을 할 수도 있는 거, 그 다음에 재활용도 가능한 폐기물을 우리가 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등해서 이제 기술적인 거를 잡아내는 계약심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하니까 기술 이거 뭐예요? 시공자도 그 기술 쪽에도 있어야 되니까
뭐 정원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설직이나 이렇게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정원에 보니까 시설직이 더군다나 한 명이 결혼이 결혼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 오히려 더 충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게 결혼이 돼 있으니까 이래가지고서 이게 제대로 이게 되겠느냐. 해당부서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이제 감사원에서는 그전처럼 그전에는 뭐 40~50명이 내려와서 종합감사식으로 했는데요. 이제 인력도 그렇고 이제 파트별로 분야별로 수시로 이제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 한 우리 밑에 두 번요? 네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저번에 여수 행정사건인가 해갖고요. 그때 한번 전반적으로 그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해서 6명 정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전보다 까다롭던가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더 잘해주죠. 그건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문제 내서 뭐 그 엄살을 엄청 피더니 뭐 별 문제 없는 거 엄살로 드러난 거 맞죠? 아닙니다. 이분들도 이제 이런 말은 안 됐지만 식사까지도 이제 안 해고요. 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 수강하는 입장에서는 좀 식사까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바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건 주의를 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밥 먹는 거 말고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까다롭게 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가 어디요? 감사원이 아니면 경기도요? 아 내가 문제 제기하려래 말 그러면. 잘하셔. 아니요, 저기 그게 박 어디요? 기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아니 가만있어. 계장님 답변해봐요. 어때요 그게? 대답 나오네. 아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사실 아니 그러니까 까다롭게 한 데가 어디냐 이거요. 그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까다롭게 했다면 그건 개인적 감정으로 그러는 거지. 그 감사에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면. 뭐 내가 항의 좀 해줄까 래. 아니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네, 오면은 이제 아 왜 말을 돌리려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감사원 감사 특히 이제 행안부는 잘 안 나옵니다. 조직 인력이 좀 적어서 감사원이 좀 많이 내려오는데요. 일단 이제 인사회로 가고 이제 상견례 하면서 그때 그 거론을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거론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사심이 들어가서 감사를 그런 건 잘못된 거죠. 네. 다만 우리하고 저 식사 같은 것도 장소만 알아기달라 그러고 동행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 말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냐 이거를 아, 그건- 그냥 있었다며요. 아니, 그런 게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밥 안 먹으러 가는 게 어렵기는 더 잘 된 거지.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또 숨기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준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좀 더 까다롭게 했다든지 예전과 다른 행동이 있다면 얘기 좀 해봐요 어딘지. 내가 좀 항의 좀 해줄라래. 그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요. 그건 사심이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게 뭐야. 아니, 농업기술센터 했습니다. 네. 기술센터는 이제 그 전에 했고요. 예. 그 기술센터 것까지 좀 줘보세요. 아, 기술센터는 의원님 조금 그 정리하는 게 있어갖고 그거는 힘들겠고요. 감사기장님 지산 11개 기관을 지금 상반기에 감사했는데요. 그 송탄 출장소하고 농기센터하고 지산동은 현재 그 감사 결과에 대한 결심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심을 어디서 받아요? 이제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감사를 하면은 네. 자체 결과를 해서 이제 시정이나 주의나 이런 거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거는 심사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자체에서 어느 기구가 있어요? 아니면 뭐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개장급으로 구성된 거에는 외부 기관은 없고요. 전문가도 없고 그 시장 결제까지 이제 종료되는 분이 있고요. 다만 이 감사가 촉박하게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정리를 못해서 이제 최근에 한 것들은 자료를 좀 늦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일단 나온 거부터 좀 줘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제 정기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종합감사를 하면 주로 이제 보는 게 뭐죠? 행정적인 문제나 일단 뭐 이런 거다 행정, 보는 거예요? 재정, 예산 편성, 공무 전반적으로 다 네. 그러면은 저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것이 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나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죠? 예, 예.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를. 근데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 계약감사, 특정감사 외에는 이제 종합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본청. 도에서, 예, 본청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소까지만? 지금 사업소까지만 여기서 하고. 네, 우리 하고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은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건가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 통제의 한계점이 있고, 다만 공사 위주, 그다음에 뭐 어떤 특정 사안, 네. 특정 감사만 했고 자체 감사는 이제 도에서 그러면 한번 하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업소 같은 데는 도에서 감사를 안 해요? 합니다. 근데 뭐야 그럼 거기는 두 번씩 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업 본청은 그럼 뭐죠? 본청은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업소 같은 데는 이제 두 번씩 받게 되는 거고 본청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죠. 감사관실은 못 한다고 하니까.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 사업, 뭐 경상 보조, 자본적 보조, 아니 그러니까 투자 보조. 이제 그런 거 특정하게 해야 될 문제들은 이제 본청도 한다고 했고, 예. 그러나 이제 사업소 같은 경우도 특정하게 봐야 될 것들은 하면서도 또 일반적으로 다 하잖아요. 예. 근데 본청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왜 사업소는 두 번씩 받게 되는 꼴이지? 우리가 하고 도에서 받고. 예. 근데 왜 본청은 한 번만 했냐 이거요? 그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출장소나 사업소는 이제 도 감사나 일대 종합감사 볼 때는 그 예를 들어서 5억 이상 대상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한정돼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소를 종합감사하면 그 이하짜리 이제 소규모 사업 이런 위주로 다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이제 좀 중복 감사는 좀 안 하려고 시간을 부서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5억짜리 이상 감사를 사업소나 출장소에 했는데 그거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출장소나 사업소에 갈 때에 그걸 또 중복해서 안 하려고 빼고 하진 않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죠. 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거기는 두 번 받는 거지. 뭐 두 번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본청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해야지 왜 한쪽만 하냐 이거죠. 그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오히려 우리 시의 사업이나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나 보면 사업소나 출장소보다는 본청에서 다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게 많죠. 네. 근데 뭐 결국은 감사관실에서 사업소하고 출장소 해봐야 얼마나 돼요? 부청 쪽에는 이제 그 감사를 종합감사는 이제 자체에서는 이제 제외되지만은 특정 사안이 이제 발생됐을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특정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일상감사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상감사는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상감사에서 이제 민원감사나 이제 그 계약 심사, 보조감사 뭐 이런 거 공모 정도 이렇게 저희가 종합감사는 이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뭐 모순이네요. 어디는 뭐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있는 거를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행정조치를 91건을 했는데 시정조치가 57건, 주의가 34건인데 주의라고 하면 그냥 말로 다 이렇게 뭐 경보 이런 거죠? 서면으로 네. 주의사항 나갑니다. 나가요? 다만 이제 시정보다는 경미하고 이 문책 기준에는 못 미치고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앞으로 이 주의는 개별적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네. 시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시정 중에서도 이제 훈계가 나가면 인사상의 그 감점 요인이 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 시군 종합평가가 있어요. 예. 여기에 보는 평가 항목은 일반 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문화관광 등 9개 분야 151개를 세부 지표를 선정해서 이제 실시했다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언론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30분 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예.
2등인 거죠. 저는 뭐 2등이다, 이 뒤에서 2등이다 이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될 정도면은 사실 우리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감사관실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의 문제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뭐 감사관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뭐 확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일정 부분 감사 파트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그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지금 우리가 깊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걸 본 우리 시민들은 참 창피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참 이 기사를 보니까 썩 달갑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각 우리 저 실국별로의 역할, 또 전체 우리 폴택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뭐 제대로 돌아가도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평가하는 부서가 있고 이제 업무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제 자료상의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그 과정을 한번 밝혀보고 우리가 9월달까지 12등 했다가 연말 가서 이제 이렇게 확 나쁘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깊이 한번 분석해보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아주 사소한 문제가 실수로 이어져서 입력 과정에서 된 건지 어렵습니다. 그게 입력 이게 사실 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지는 몇 네.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기술직에 대한 문제가 아까도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 그 감사관실에서 주무국인 총무국하고 아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에 대한 이 보충 결국 그것은 이제 감사의 이 기술 파트에 대한 역할을 더 강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사람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져서 공감합니다. 그거를 뭐 단독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얘기하면 뭐 얘기가 힘이 덜 받을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근거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령 네. 그랬을 때에 이 주무국인 총무국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그쪽 총무국에 우리가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사관실에서 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협의를 진행시켜줘야 뭐 가부가 이제 나올 거 아닌가. 예.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감사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력 충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이제 그 시설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우리 국가의 전반적인 그 30%의 예산이 복지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30%의 예산이 거의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복지,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보조금 이런 거를 과연 누가 어떻게 그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인력이 이게 충원이 안 되면은 정말 형식적인 그 심사, 기준 뭐 이런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내실행되는 감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인력이 그만큼 충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뭐 페이퍼로 그냥 영수증 처리만 대충 해버리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깊이 있는 거 잡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복지 예산이 정말 그 보조금 이런 거 말도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사실은 시설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도 인력 충원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30%의 예산을 복지에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내실 있는 제대로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하시겠어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총무국과 얘기를 하세요. 네.
이건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정말 못해요. 이거 한 사람이 그 30억이 우리 예산 30% 예산을 어떻게 다 보조금이든 뭐든 어떻게 다 볼 거예요. 이걸 절대 못 봅니다. 사장부서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겠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 파트도 특정감사를 실행해서 지금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어디 파트예요? 복지 파트예요. 혹시 맞어요? 예.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더 심각한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 지금 복지가 이 돈이 진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제대로 된 어떤 감사를 하려면 인원이 충원이 돼야지. 이거 인원 한 사람 갖고 이거 어떻게 이걸 잡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번 정기인사에 반영되도록 최선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도 감사가 많이 아닌 이거 해주시고. 그냥 단순히 뭐 인원 충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우리 합심을 해서 감사관실에 인원을 충원하는 걸로 세상 없어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예요. 7월 인사에 반영되도록 최선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네. 저 혼자만 내일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니 내일도 성공인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필요한 일은 우리는 일을 못한다.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복지 이거 세는 예산 줄줄이 세는 예산 잡아내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인원이 없다 보니까 보조금 나간 거를 제대로 정산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관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지금 제대로 보고 계세요? 복지 파트는 자체는 자체 내에서도 못해요. 못했고요. 예. 특정 감사만 아니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감사원이나 네. 상부기관에서 그러니까요. 교체된 거는 한 인력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총무국에다가도 얘기하시고요. 예. 우리 시장님한테도 제발 얘기 좀 하세요. 오늘 여기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비위 유형이 이제 14명 정도에서 업무 부당, 공무 위반, 품위 손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 부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금품 수수료든가 네. 음주를 제외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품이나 이런 건 없었나 보죠?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처분 자체가 향응에서 한번 이게 연말에 그래갖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도 없죠? 음주운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에는 두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시점 자체가 자료 제출 시점 자체가 그래서 두 건이 더 들어가고 네 건이 있습니다. 네. 매년 이게 반복돼서 나오네요. 이게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답이 되겠고요. 우리도 이거 아울러서 배낭여행 금지라든가 복지 포인트 차감이라든가 성과금 안 준다는 거 이거 강화했습니다. 우리가 직원 자체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85%가 페널티를 줘야 된다. 네. 그래서 하여간 음주에 걸린 사람, 금품 수수한 사람, 성과금 1년에 한 번 주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포인트도 차감시킨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5월 13일 우리가 시행했거든요. 금년에? 예, 그래서 내년도 이제 1회에 한해서 한 해년도 한해서 실시합니다. 자체 외부 청렴도 조사 실시를 해보니까 1월달에 8.68, 그랬다가 2월달에는 조금 떨어졌어요. 네. 4월달에는 좀 더 올라갔는데 이게 몇 점이 돼야 잘하는 거예요? 하여간 3점 이상 정도 되면 우수한 점수가 그러면 되고요. 우리는 물론 3대승이 되겠습니다. 네. 외부 청렴도 조사는 좀 우수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체 평가로는 우리 이 배경은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우리가 23회를 했습니다. 청렴도가.
그래서 우리 감사과의 제일 목표를 청렴도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시책도 해보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등 했는데 이제 많이 올라갔다.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그래도 8점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이거 자체 평가한 겁니다. 대비를 해서 네. 자체 청년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하는 건 언제예요? 이 평가는 언제예요? 저 7월 중에 저 명부를 지출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5천 건이 되면 5천 건에 대해서 공사, 계약, 개발행위, 보조금 실태 등등해서 그 항목의 12가지의 분야에 있는 거를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회 민원을. 네. 그 국민권익위에다가 내면 거기서 무작위로다가 이제 A부는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하고요. 내부 평가라고 23.7%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메일로 점수를 평가합니다. 그 이제 결과가 하는데 연말에 이제 나옵니다. 이번에는 뭐 상위에 들었죠? 그렇게 집중해서 시간적으로 하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톡가락 얘기지만 작년도에 그 금품수 수행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천만 원이거든요. 7건에. 뭐 아실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그 감점 유인이 있거든요. 아니 몰라요. 누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자료 줘야 알지. 어디가. 네, 거기에 저 금품수수에 대해서 7건이 작년도 실적이 들어가서 행정 규모. 그게 이번에 반영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 금액, 직급. 그럼 등등해서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하면은 또 하위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거 해도 노력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무능이거든요. 그렇게 노력이 안 되면 뭐 무능인데 이제 그러면 무능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그렇게 칭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집중해서 이거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데도 또 뒤로 순위가 밀려가면 무능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좀 최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 청렴도 조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발표되는 청렴도가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시의 이미지는 대시민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나쁘다 그러면은 뭔가 진짜 문제 있고 뭐 이상한 쪽으로만 바라봐지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사실 그 좋지 않잖아요. 근데 청렴도가 높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민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그 청년도 평가를 할 때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할 때 그 외부 청년도하고 내부 청년도 평가를 하는데 2012년도에 평가를 할 때 책정 대상이 저희가 5,289명이 있었습니다. 외부 청년도가. 그 중에서 252명을 무작위로 선발을 해가지고 좀 전화 설문을 했고요. 직접 전화 설문을 하는 겁니다. 분들한테는. 그리고 내부는 저희 1,540명 공무원한테 공무원 명단 중에서 122명을 뽑아가지고 이메일로 해서 26.5%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2010년도에는 도군에서 3일을 했었고 2011년도에는 8일을 했었고 2012년도에 도군 23일인데 이거를 전국 230개 시군을 볼 때는 한 70일 정도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이 청년도 지수가 좀 높습니다. 다 이렇게 다른 2등입니다, 전국에. 그 경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2012년도까지는 우수기관에서 선정이 됐다가 2012년도에 좀 수준이 하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우리 저 감사관님이 거기 간 지가 언제예요? 이제 7월 28일 날 왔습니다. 작년에요? 네. 가시고 나서 더 안 좋아진 거죠? 그 전임 과장님 있을 때 나온 거고요. 네. 지금 평가는 제가 받는 겁니다. 전임은 누구였죠? 최병호 과장님. 네? 최병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외부 청렴도는 솔직히 복불복입니다. 이게 민원인한테 무작위로 갔을 때 그분이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고 또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줬고 민원을 잘 그분들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으면은 답변을 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이게 민원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불가처리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무원 좀 불친절했다든지 하면은 설문조사할 때 반드시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거기다 또 그 우호적인 사람들이 받으면 뭐 처리가 보관하기 좀 좋게 답변이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진짜 악성적으로
나쁘게 평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이 방식의 문제는 뭐 우리가 개선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제도적으로 건의는 드리죠. 네. 이랬을 때 억울한 면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데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똑같습니다. 우선 뭐 결정하는 방식이 이제 그것은 뭐 근본적인 문제라고 치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 평가 기준에 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시가 더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자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시의 우호적이 못하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는 건 뭐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을 얘기했는데 뭐 불친절하거나 이랬을 때 사실 좋은 얘기를 해줄 사람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6쪽에 보면 7쪽에 시민 급중민원 해소를 통한 생계명령 추진인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 친절도가 어느 정도 돼요?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측정은 친절도에 대해서 뭐 측정 그거는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세우면이라든가 민원 갔을 때 모니터링 했을 때 보니까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좀 전향적으로 불친절한 면은 좀 많이 있다.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 사례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선은 전화해 보면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좀 말투가 좀 원래 투명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받으면 신분을 먼저 밝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가령 뭐 직접 받았지만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닐 때 옆으로 연결해 줄 때에 이게 사실 끊어지고 막 제대로 안 되는 데서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뭘 얘기하면 뭐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거나 뭐 결론이 좀 나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흘려버리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원래 민원을 내서도 뭐 될 수 없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억지로 이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이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일단은 시장님 방침도요. 이제 불친절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판단해서 이거는 잘못했다. 인사조치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조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최근에도 보건소가도 하나 있고 한 2건 정도 있고요. 물론 뭐 다 인사조치는 아니겠지만 덜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가서 자꾸 잔소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도 있고요.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이 건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원을 제기하면서 현장에 좀 나와주소 이렇게 얘기하면 나가는 사례가 어느 정도 돼요? 나가도 뭐 한참 있다 뭐 며칠 지난 다음에 아니면 생각이 가물가물할 때쯤 나가고 이런 것도 있고 아예 안 나가는 것도 있죠. 뭐 공무원이 민원이 생겨서 일단은 거부감이 먼저 들겠죠. 물론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감사과로 뭐 무슨 부서에서 나오기로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왔다. 이게 감사과에서 뭐 했느냐 뭐 등등 했는데요. 즉각 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늦게 가는 수도 있겠고 의원님 말씀대로 뭐 다음날 나가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운영상에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좀 늦겠습니다. 이런 양해 사전에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나갈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은 최소한 언제쯤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사전 그게 필요합니다. 뭐 예약이 되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게 의원을 하면서 이제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듣는 얘기를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 민원인들이 뭔가 공무원들을 부르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오면 바로 오더라 이거요. 그래서 의원들이 참 이게 뭐 그냥 좀 이 표현을 이상하게 뭐 끝발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끝발이 아닙니다. 실제는 이 시민들이 요구할 때에 이 시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얘기하는 만큼의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해준다면요. 저는 뭐 일이 처리가 안 돼도 그 시민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해주는
거에 따라서 대응에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우리 식당에 말 한마디에 천냥비 받는다고 하듯이 대일 때 정말 무성의하게 하거나 뭐 올해도 와주지도 네. 않고 뭐 이러면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처음에 잘 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응을 못하면 나중에는 사고해도 좀 안 되고 그러는 거를 좀 명심해서 그런 사례를 또 교육도 시켜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 민원 접수 사항에 보니까 부서에 직접 접수한 진정 민원이 있고, 그리고 감사 담당 관실에 접수했다는 것 같아요. 구축 민원이. 예. 이게 이렇게 출장소는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도시 지역은 뭐 대중교통, 뭐 택시, 그다음에 노상적 침을, 쓰레기 문제 이렇게 되고요. 농촌 지역은 특히 가축, 악취 문제, 그다음에 개발행위 문제, 어떤 공사에 대한 뭐 소음 등등이 있는데요. 사인 간의 문제도 있겠고, 공무원이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뭐 늦게 나와서 불만이 있어서 해놓은 사람도 있겠고, 사인 간의 뭐 재산 다툼을 행정기관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뭐 등등 해서 이 감사과가 최종점이라고 봅니다. 시정이라든가 주의를 많이 줬습니다. 훈계 조치 또는 주의를 많이 줬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준다의 의미도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들었다고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듣는 자세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성김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 시도 일부 좀 보완될 점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감사관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뭐 자주리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부 좀 변할 수 있는 조건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감사에 있어서 뭐 실제 이제 이 공직 사회에서 느낌이 감사관실이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되면 사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이것을 잘못됐을 때 우리 시에 주는 피해나 또 내 개인 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더 심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것보다는 정말 말씀대로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계도되거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하여튼 뭐 이 적은 뭐 인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좀 전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문제에 대한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가 필요해서 예. 좀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